오늘은 도덕경 69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용병유원이니 오불감위주 이위객이며 불감진촌 이퇴척하며 시위행무행이라 한다. 양무비하니 양무적하고 집무병이니라. 화막대어 경적이니 경적기상오보하고 고상병 상간이 애자승의니라. 69장에는 도를 행함에 군법, 즉 군인들이 용병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는 말씀을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병유원, 즉 용병, 군인을 사용하며, 군대를 도용하며, 장병들을 이용하며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죠. 용병유원에 오불감위주이위객이며 불감진촌이퇴척이니 시위행무행이라 한다. 나는 공격을 하지 않고 끌려갈 뿐이며 한치를 나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한 자나 물러난다. 이를 일러 하지 않는 함이라 한다. 어찌 보면 겁쟁이들이 전쟁에 임해서 싸우지 않고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들릴 것입니다마는, 이 말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전쟁에 임해라. 그리고 과한 욕심, 하지 않아야 될 행위는 군대를 동원해서 움직이더라도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또 과소평가해서 우리들이 군대를 집어넣어서 망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한치도, 한 뼘도 안 되는 것도 나아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는 내가 말하자면 한 10배 이상 물러나는 거죠. 그것은 상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저런 좀 만만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심어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로 하여금 경거망동하게 하여 전쟁 굳이 다투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양무비하니 ing무적이며 집무병이니라. 팔을 걷어붙이지 않고도 물리칠 수가 있었고, 공격하지도 않으니 적이 없는 것과도 같고, 무기를 잡아도 병기가 없는 것 같이 행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허실실전법이라고 있습니다. 즉 상대에게는 뭔가 좀 빈틈을 보여주는 그런 작전이죠. 말하자면 군대의 그 작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온갖 행태에서 나오는 지혜를 짜내서, 정말 군인과 군인이 붙는다는 건 뭐예요? 나도 생을 버리고 너도 생을 버리는 마땅해서 마땅히 서로가 최소한의 인명을, 살상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를 속이고 또 상대는 나를 속이고, 이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꼭 군대만이 움직여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실상 우리들의 일상 속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일언일행의 행위는 전부 다 전투와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전쟁이라고 해서 무슨 뭐 군대들이 부딪히는 것만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상대에게 보여줄 것을 보여주고 또 상대는 나에게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서로 절충해 나가는, 이것이 협상하는, 이것이 전쟁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빌려서 용병, 군대가 움직이는 데에는 이러한 얘기가 있다라고 이 장 시작을 했듯이, 꼭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때때마다마다의 말과 행위가 전쟁이라는 거죠. 일단 좀 남은 문장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화막대어 경적이니 경적기 상오보며 고항병상가이니 애자승의니라. 화는 적을 가볍게 보는 것에서 더 큰 것이 없으며, 즉 나에게 닥칠 화, 그것은 상대를 가볍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 화가 닥친다는 거죠.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욕심내지 말고 얕잡아 보지 말아라. 내가 똑똑한 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대상, 나의 적군도 역시 똑똑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똑똑하고 다 기이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상대를 가볍게 보지 말아라. 우리들은 사람들 껍데기를만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더 하죠, 그것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물질 중심의 문명, 즉 눈에 보여지는 문명, 얼마나 상대가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써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간파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는 적을 가볍게 보는 것에서 생기고, 적을 가볍게 보면 내 보배를 잃게 된다. 내 보배란 건 뭐겠어요? 최종의 보배는 목숨이겠죠. 목숨입니다. 목숨. 그래서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 서로 맞서 싸울 때에는 살생을 슬퍼하는 자가 이긴다. 네. 서로가 귀한 생명들이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이긴다.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장군들도 이제 뭐 지휘관들도 많죠. 군대 내에서는.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의 조직이 어찌 보면은 힘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라고 할 때 군인 군자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군대가 힘을 감추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풀어보면, 뭐, 이 뚜껑이 뭐예요? 뚜껑이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점을 찍으면 간머리라고 그러죠. 집가자 별의 간머리. 간머리는 뭐예요? 상투꽂이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 갓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이게 없으니 어때요? 아, 민간머리라고 합니다. 민간머리. 노출을 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우리 상투 이걸 잘라버린 거죠.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춘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최소한 감춰서 나의 힘을 감추고, 또 나의 재력을 감추고, 나의 실력을 감추고,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장막을 드리는 거예요. 장막.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수레가 있어요. 수레가 있어. 수레거. 이건 수레죠. 수레. 우리가 이제 수레거차 그러는데, 이 차를 감추는, 이 차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 수레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최대한 어떤 수평으로 있는 것을 세우죠. 그 마찬가지로 이 글씨는 숨기기 위해서 차를 다 세우는 거예요. 좀 많이 쟁이려고. 그럼 이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 서 있는 수레가 옆으로 누워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워진 글자 한번 보자고요. 차가 누워져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하는데 요 누워있는 수를 한번 풀어보면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짐을 싣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바꾸를 달아봤습니다. 바꾸, 동그란 바꾸. 여기도 동그란 바꾸. 자, 바꾸가 다니까 이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굴러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밭전자가 남았죠. 밭전자. 즉, 이것은 재물입니다. 재물. 현대 사회나 고대 사회나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1차적인 산업은 농업이죠. 농업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그럼 그것도 아무 땅에서나 이루니까 아니죠. 밭에서 이루어져요. 밭에서. 그래서 밭에서 나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수레라고 하는 것은 밭에서 나는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거죠. 실어 나는. 그래서 무엇을 보호해요? 무엇을 날라요? 재물을 나르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수레를 이용해서 재물을 쌓아놓든 또 어떤 물건을 쌓아놓든 또 장비를 쌓아놓든 수레에다가 담아서 딱 저장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남이 보지 않게 감추는 거죠. 네,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만들고 내 나라와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 나라에서는 모르게, 내 상대 적국 쪽에서는 모르게 감춰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군대가 몇천이고 수레가 몇백 대고 우리나라의 대포가 이런 자랑하면 안 돼. 이건 군사기밀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철저하게 보호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써야 될 힘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비축해서 감춰 놓는다. 그래서 이 군인군자가 형성된 겁니다. 차를 호를 씌워서 감춰 놓는 거죠.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철저하게 위장을 하거나 감춰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군대라고 하는 조직만큼 허허로운 조직도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상대의 나라에 아니면 상대방 어떤 힘에게 지금 공격을 당해 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허풍도 쳐야죠. 그러니까 이 실상의 그 안에 뭐 대포나 뭐 전차나 뭐 군 총이나 이런 것들을 실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장막을 크게 쳐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도 군대 용병술의 하나 아니겠어요? 그것 보고 허허실실이라고 말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힘이 없어도 상대에 대해서 야, 나 이만큼 있어 하면서 그냥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 저러면 우리보다 좀 군대가 좀 장비나 군인들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이렇게 겁을 먹게 만들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공격을 안 당하는 방법도 군대의 작전 중에 하나겠죠. 그만큼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써야 될 힘이기 때문에 감춰야 된다, 노출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대원칙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뭐 전쟁이 좋아서 맨날 전쟁만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 상대의 나라를 얕잡아보고 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침공을 해서 얻어 터지는 경우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힘을 감추고 있는 것, 이게 군인 용병입니다. 마지막 문장에는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서 서로 맞서 싸울 때에는 살생을 슬퍼하는 자가 이긴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군대가 총칼 들이대고 옛 전쟁에서 창과 활을 들이대고 대포를 서로 쏘고 하면 사람들이 살생, 죽어나가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살생을 슬퍼하는 자는 딱 필요한 지역만을 향해서 쏘겠죠. 그러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대포를 쏴도 그냥 아무데나 펑펑 해가지고 민가에 떨어뜨린다든가, 또 아니면 병원에 떨어뜨린다든가. 많이 보잖아요. 전쟁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뭐 하루 이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나라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가볍게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좀 힘이 더 세다, 뭔가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쟤네들 우리가 나라도 크고 인구수도 많으니까 쟤네들은 별것도 없어 이러면서 덤벼든다면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쳐서 물론 대부분 힘으로 누르면 이기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전쟁의 역사도 많이 보잖아요. 왜?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면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주위의 나라들이 연합전선을 피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덩치 큰 놈이 작은 놈 때리러 왔다가 엘라 얻어 터지고 가는 역사도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만이 잘났다 하는 그 욕심에 차서 전쟁을 한다면 얻어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군인,
군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군인은 철저하게 포장을 씌워서 감추어져 있다. 그럼 감추어져 있는 것의 힘은 무엇이냐? 우리 이제 이 군인 군자에서 술의 차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힘이고 재력을 감추는 거죠. 어디에다가? 술에다가 감추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사일이나 뭐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추는 부대들이 많잖아요. 점점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예요? 사람들은 그 악독한 무기에 점점 노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은 하지 않으면 조령하는, 어디 그랬습니까? 세상에 자기들의 욕심에 차서.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만 보더라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벌써 한 것이, 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후다닥 말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지금 뭐 3년인가? 예, 3년이 지났답니다. 엊그제 일 같은데. 그럼 땅덩어리로 보거나 인구수로 보거나 또 군대의 힘으로 말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하루거리도 안 되죠. 하루거리도 그냥 우다다다다 가면 다 그냥 쓸어버릴 것 같았는데도, 이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전쟁이 한 3년간 끌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주요의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러시아에게, 야, 너 이거, 응? 너희들이 이거 정당한 일이 아니다. 하니 내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 그러니까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도와주고, 강대국들 미국이 나서서 또 도와주고, 무기도 도와주고, 뭐 이제 현대전이니까 이제 통신망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냥 전부 다 그냥 막 러시아 쪽을 망가뜨려 가지고 폭격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인데, 푸틴이 말하자면 러시아 대통령이 오판한 거죠. 지 욕심에. 모든 것은, 모든 화의 근원은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욕심.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이 낸 욕심을, 실상은 큰 욕심인데 자기는 요만큼,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조그만 욕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욕심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큰 화를 불러오고 실상 큰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욕심으로 점철되어진 역사라고 봐도 되겠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귀하고 큰 것은 큰 것대로 귀한 것임을 안다면 항상 작은 것과 큰 것이 어울릴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소련이 가방 크다고 지금, 가방 큰 놈이라고 자기는 지금 우크라이나 작은 가방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 큰 나라가 지금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군인 특수작전이라는, 전쟁이라는, 침공이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무슨 나치들 서탕 군사작전 한다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땅을 침범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소련 입장에서는 전쟁 벌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기 러시아를 욕하는 나치들을 치겠다, 이 명목으로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분이 맞습니까? 안 맞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명분. 살아도 죽어도 명분이 있으면 목숨을 내버리잖아요.
명분에 대한 것, 3.1 독립만세가 1919년 우리나라가 독립만세 사건이 터지게 되죠. 일본 놈들이 생각할 때에는 요놈들 앞에 깔짝대는 요놈들 몇 명 총으로 빵빵빵 쏘면 뒷놈들은 다 도망갈 거야 생각인데 그게 아니죠. 왜?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 물러서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그래도 거기서도 독립만세를 부르고. 왜? 명분이 있는 곳에 목숨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분을 벗어난 것에서는요, 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우리들이 순수한 백성들의 마음이 3.1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후로 일본이 놀란 거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저놈들 몇 놈만 쏴 죽이면 그냥 다 물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요.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식민지 정치를.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놈들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창시 개명을 요구한다든가, 우리의 글을 말살시키고 우리의 언어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철저하게 일본어를 쓰게 한다든가, 이런 교육들을 문화정책으로 돌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렸습니까? 우리나라의 언어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던지는, 말 그대로 초계의 목숨, 풀처럼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런 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들을 기리고 또 그들을 참 영웅으로 대접해 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쩐가 참 모르겠습니다. 왜? 친일 청산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친일 청산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친일파들의 자손들 거 싹 재산 몰수하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은. 왜? 너무나 많은 애국지사, 우국지사들이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용병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참 명분이라는 말이 나온 바람에 제가 이제 3.1 독립만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명분이 없으면 무엇 하나라도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러시아 푸틴이 자기들 나라에 해를 끼치는 나치를 제거한다는 이름으로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3년 이상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놈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 놈이 큰 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 눈에 보이고 판단한 모든 것들이 항상 옳다? 아니다. 허상이다. 허상. 허상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실상, 눈에 보이는 실제의 상이, 그 상이 허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를 깨치는 가장 근본의 이치가 실상무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군대 얘기하다가 왜 도가 나옵니까? 세상살이 다 그 자체가 도입니다.
어디다 갖다 대도 다 돕니다. 그리고 세상살이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도를 알고 덕을 행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여기 마지막 문장에 뭐 있어요? 전쟁에서 군사를 이렇게 싸울 때는 살상,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 살상을 정말 슬퍼하는 것. 살상을 슬퍼한다는 것은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한데 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장수가 이긴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은 시작도 끝도 없는 광활한 전쟁터입니다.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오이야 오이야 흠